황동인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1분 2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조사위원 9명을 임명을 했고요. 또 조사위원들은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그리고 확실한 진상조사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또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먼저 소회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된 지 21개월이 됐고 법 시행한 지가 15개월. 그동안에 5.18에 대한 국가기관의 9차례 조사 이후에 10번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당사자나 우리 피해 당사자의 자연 수명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당사자 세대의 마지막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네. 그 불면과 가히 눌림이 계속되는 중압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 세상에서 오골 영령들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5.18의 진상규명, 다시 말해서 5.18의 진실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시죠? 국회의장이 추천하신 분이 한 분,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하신 분이 3분, 자유한국당이 3분, 바른미래당 1분, 민평당에서 추천한 분이 1분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9명 위원들은 3분의 상임위원과 6분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위원들 처음 만나서 지금 회의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차례의 전원위원회를 했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당초 예상대로라면 상당한 대립과 논쟁이 가열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네. 회의 진행 방식이나 소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분께서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 일방 통행식 강행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네. 장시간 논쟁이 진행됐었는데 끝장 토론에 가까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의 처리 정신을 기본으로 하자.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과학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며 안건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다지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고요. 네. 사건 조사 이제 종결 후에 심의 평가를 할 때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가능한 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조사를 명하겠고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그러면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네, 2년 활동이고 좀 플러스 1년을 더해서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합의 처리 정신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추천위원들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조사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 뭐 광주 전남에서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당초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당이나 교섭단체 또 진영 논리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2차례의 전원위원회 과정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합리적 수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결 처리에 의한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대화 토론이 최대한 보장된 데에 대한 안도감이나
신뢰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원들은 9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그러면 총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더 추가로 구성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9사람의 진상조사에만 구성되었지 실제 조사에 투입되거나 현장을 누빌 조사관들은 아직 공모 절차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네. 그분들은 한 34분 정도로 공모해야 되고 50명의 규모 내에서 전문위원 등 보조 인력을 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은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40년이 되도록 또 다시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진상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안 된 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5.18에 대한 진상조사가 총체적인 진실조사가 아니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조사, 정치적 목적으로 비춰지는 조사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대장급 이상만 고소고발해서 처벌을 했던 조사 대상의 제한, 그다음에 전두환 씨 등 16명의 유죄 확정 판결자들을 이제 저기에 석방하고 사면했던 이런 일들이 지지부진했던 사유로 작용했고, 특히 가해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5.18 왜곡의 어떤 쓰나미나 광풍이 불도록 방치한 사실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좀 가져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위원장으로서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 진실 규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실제 지금 조사 진실 규명 범위 조사 대상은 한 6개 분야 15가지. 이걸 세분하면 각 개별 사망, 상해, 실종, 안매장, 발포명령, 지휘체계, 안매장, 자료 왜곡, 성폭력 등 중대 인권 침해 사건 등 이걸 전부 개별 사건으로 나누면 엄청납니다. 수백 개의 조사 대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아직 합의는 안 했지만 조사의 핵심은 이들 신군부 세력이 남북 분단 상황과 거짓된 북한의 남침설을 악용해서 5.18 진압이 이루어졌고 그 실상과 책임을 재구성하거나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재구성하고 그 상황들을 책임까지 좀 물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저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뚫고 나갈 의지도 물론 있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조사가 특히 이제 12.12를 반란 또는 반란 수괴 5.18을 내란 목적살인 내란 수괴 이런 범죄 혐의만 입증하는 데 주력했지 구체적으로 소위 피해자들의 피해 실상이라든지 네. 군작전의 정확한 실태를 재구성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주력하면 그러한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과거에 발뺌을 했거나 부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자인하는 과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포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이 책임자 누가 발표를 명령했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5.18 진상조사의 입구는 발포 명령과 지휘체계고요. 네. 출구는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찾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게 되면 그 뒤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국가의 공식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에 담길 여러 가지 조치 내용이 한 8가지쯤 되는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5.18 역사의 정사로 자리 잡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네. 특히 진상 규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자료들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국정원들의 협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협조 기대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제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이제 지원기구를 설정하는 사료를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조사 과정에서 보안사는 일부 협조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어딘가 핵심 자료가 남아있을 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네. 정보사와 국정원은 분명한 개입 사실이 보이는데도 국방정보부가 당시 그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지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올해 정말 이 경자년 가장 중요한 게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되는 해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첫 번째 이슈로 우리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번 진상규명은 가해자 당사자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조사여야 한다라는 생각하고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 유엔 인권위원회라든지 국제인권 규약에 부합되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